2학년 언니는 저렇게 말을 했는데 신입생인 윤하경 학생이 봤을 때는 네. 그 수학 교실 어떻게 좀 변화가 있던가요? 일단 조별 활동을 하게 되니까 혼자서 항상 풀었던 방법으로 같이 제한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 문제는 저런 방법으로 풀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한 문제라도 의문점을 가지는 시각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친구의 예를 들어보다 보면 선생님이랑 자신 학생이 인 상태로 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끼리 같이 수평적인 관계를 하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자신감도 더 생겼다고 해요. 수빈 학생은 좀 어떠신가요? 일단 수학을 흔히 말하는 수포자들은 수학에 관심을 안 가지게 될 수도 있는데 모둠 내에서 이제 스스로 친구의 설명을 듣는 그런 관계에 있다가 보니까 친구의 설명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관심을 기존에 갖지 않고 있더라도 친구에게서 설명을 들음으로써 더 잘 이해를 할 때도 있고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덜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과 교실이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수학을 잘하는 친구도 미리 더 공부를 해오고 이 친구에게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겠다 그런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친구들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수학과 교실 수업인 것 같아요. 와, 사실 뭐 요즘 교육 현장에서는 무늬만 교과 교실제다라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우리 동호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수업 현장을 보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수학 전용 교실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셨나요? 글쎄요,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기보다는 사실 수학 선생님들이 수학 전용 교실이 있으면 좋겠다. 학생들을 이렇게 문제풀이에 끌어들여서 더 참여하게 하는 이런 교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지는 꽤 오래됐었는데 이제 전용 교실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나오고 재원이 마련되고 나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모델을 찾아보시고 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일대 다의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선생님이 학생 개개인을 관찰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용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보고 학생들의 학습의 어떤 진행 상황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가장 두드러진 또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이 수업이 저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사실 조금 예민하게 갈 수 있는 거지만 수행평가거든요. 그렇죠. 네. 수행평가도 교과 교실제에서 아주 궁금한데 수빈 학생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 2학년 수학 수행평가를 수학과 교실에서 전 학생이 수학과 교실에서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칠판이 많다 보니까 같은 시간 내에 다양한 학생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서 수학과 교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조 내에서 번호 순으로 앉으면 친구들이 무작위로 수학 문제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나가서 직접 푸는 게 수행평가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친구들이 칠판에 나가서 푸는 모습을 보는 친구들도 이제 긴장을 하면서 저 친구가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있는지 보고 선생님도 이 학생이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시는 과정에서 수행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때도 이렇게 수학 전용 교실이 있었다면 제가 이제 수학 부호를 보면서 이게 좀비보다 무서워하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 수학을 굉장히 좀 무서운 게 아니라 수학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처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세 친구가 다 그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용 교실이 무서운 곳이 아니라 재밌는 곳이다. 그러면은 지금 노트를 가지고 왔는데 그 노트도 조금은 특별한 노트라면서요. 수학 노트인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선 이렇게 저희 학교 마크가 찍혀 있고 학교에서 나눠준 노트인데요. 네. 이렇게 펼쳐보면 큰 네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 과정을 차근차근히 전개해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 노트인데요. 네. 이 노트를 수학과 교실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저희 학교 학생들의 이 노트를 쓰는 법은 저희 학교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하루에 20문제나 30문제씩 이 노트에 풀어서 차근차근히 문제를 풀고 서술형 대비도 하고 그리고 자기 수학 문제를 푸는 사고 과정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에 20, 30문제씩 푸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우와. 그 영경아 씨는 저 수학 노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보는 순간 저게 무슨 외계인들이 우주선에서 싣고 온 문서 같다는 박민희 아나운서면 이 아이들 노트 보고 무슨 생각 드셨나요? 동그라미가 많다. 네. 수능 굉장히 잘한다라는 느낌을 그죠? 받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직업이 교사다 보니까 좀 다른 게 안 보이고 네. 저 노트에 만들 때 들어간 예산은 어디서 났을까 자꾸 보이는데 선생님 예산이 꽤 적잖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어디서 이렇게 충당하셨습니까? 이제 그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더 좋은 일반고 사업도 있었고, 그리고 수원시에서 그 수원시 좋은고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내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정리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정이 되면 예산이 나오고, 그럼 이제 그 예산이 지원이 나오면 이제 그거를 각 학과별로 또는 뭐 학년별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고 싶은데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신청을 하고, 그래서 지원을 받으면 지금 수학 노트도 있고요. 영어과에서는 도서도 마련을 했고 학습 플래너나 학습 일지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이러면서 이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교직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말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그 신이 나고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들이 생겨나고 참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선생님도 굉장히 즐거워 보이시는데 우리 학생들 역시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즐겁다라는 걸 여기 나와서 직접 말해주고 있어요. 수학 전형 교실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 수학 전형 교실 정말 즐겁고 장점도 많지만 이런 부분은 좀 보충됐으면 좋겠다,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수빈 학생부터 말해볼게요. 일단 수학 전용 교실이 이제 전교생이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그 전교생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마련된 게 아니라서 자주 이용할 수 없다는 게 약간 흠인 것 같아요. 근데 수학과 교실에서의 수업도 물론 좋지만 일반 교실에서도 수학과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족함을 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나경 학생은요? 저는 그 수학 교실의 시스템적인 면보다는 학생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데요. 학생들이 나가서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자신이 모르는 문제를 풀어야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문제를 풀이를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네. 근데 그런 경우를 이제 극복하려면 자신이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문제를 틀리더라도 당당히 틀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경 학생 그 당당한 마음가짐 어떻게 가지면 될까요? 좀 더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거나 이제 조금 더 문제풀이 많이 하고 수업에 집중을 더 한다면 못 푸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 만약에 네. 조언 중에 온전한 수포자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조언해주고 싶어요? 같이 풀게 되면 좀 더 흥미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 네, 이렇게 같이 하면서 설명도 해주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같이 풀게 된다면 즐거움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우리는 모르면 무조건 선생님한테 맞아요. 물어봐야 하고 그것이 창피해서 그쵸. 풀기도 싫고 틀리면 더 싫고 그랬는데 친구가 이렇게 그냥 정말 하나만 톡 건드려주면은 다 풀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자체가 60명이 바라보는데 너무 창피해서 조용히 있던 친구들이 의외로 많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친구가 옆에서 같이 얘기해주고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 부담 없이 진짜 수학의 친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왜 한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컸어야 되는데. 근데 아시네요. 그 선생님 근데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아까 영상을 봤는데 네. 그러니까 교과교실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토론 분위기 형성 정도까지만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 드는데 영어 담당 네. 선생님이잖아요. 영어 교과교실은 또 어떤 또 특색과 방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영어 전용 교실을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화면상에 독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책을 읽는 게 나왔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산으로 그 책을 구입을 했어요. 사실 예전에 저희가 어학실을 마련을 할 때는 시설면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그 오디오 비디오 자료를 바로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는 뭐 토론을 할 수 있게 이동식 테이블을 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학생들을 이게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공부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거에 신경을 썼었는데
이제는 교실에서도 사실은 그 영상을 보거나 선생님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컴퓨터 가지고 들어가면 그런 것들은 다 할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 좀 불편하지만 책상을 이동하면. 그래서 이제 영어 전용 교실만의 어떤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도서를 구입하고 나서 이제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책을 거기에 구비를 하고 학생들은 이제 필기도구만 가지고 그 교실에 옵니다. 그러면 거기 책을 꺼내서 이제 학생들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조별 토론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특징은 정답이 없는 활동을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하는데 그게 혼자서 하기 힘든 과제이기 때문에 여럿이 역할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토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정리해서 답을 이제 우리 조가 마련한 답을 정리를 해 영어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발표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그 영어 전용 교실에 와서 학생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설 면에서 무엇이 특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 그 일반적인 그 교실에 우리가 이제 그 다른 뭐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영어 교실만에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는 학생들을 그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곳에 와서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그 외향적인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네, 더 그렇죠. 중요하다 이렇게 예. 되는 거군요. 그 영어 전용 교실은 1학년인 윤하경 학생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거의 1학년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동화책을 읽는 장면을 잠깐 본 것 같은데 수업은 그 영어 전용 교실은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돼요? 저희는 동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 활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야말로 활동 수업이에요. 그래서 6명씩 5개에서 6개의 조를 이루어서 각자 다른 부분을 해석한 후에 이제 또 다시 모여서 전문가가 되어서 풀이하는 이제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나 어휘가 있으면 친구끼리 서로 질문해서 해답을 찾기도 하고 웬만한 건 저희끼리 해결하려고 하지만 저희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서라도 해답을 얻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활동지를 작성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정답이 없는 수업이라고 하셨듯이 활동지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그 문제에 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고 의견을 좀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윤하경 학생은 그러면은 그 영어를 그냥 일반 수업 형식으로 그냥 하던 대로의 그냥 영어 수업도 들어봤을 테고 네. 또 이렇게 영어 전용 교실에서 수업도 들어봤을 테고 어떤 차이가 있어 보여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수업의 주체가 되는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께서 앞에 나가셔서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지루해할 수도 있고 또 간혹가다 조는 친구들도 발생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교과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조를 이루어서 조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원 친구들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게 되면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집중도도 높아지고 수업 참여도도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수빈 학생님. 저희도 2학년도 이제 할 말이 영어가 네. 교실에서 할 말이 그래요. 있는데요. 이제 1학년 때 저희도 영어 독서 교실을 했었어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이제 원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방과후 교실로도 독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 교과 교실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정답이 없는 과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희가 단편 동화책을 읽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그 결말에 대해서 유추를 해보고 이제 그 주인공이 직접 대봐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 조 내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정 깊은 생각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거를 친구가 얘기했을 때 색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이제 영어로 짧은 단어, 짧은 문장이라도 영어로 정리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영어 실력도 키우면서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무조건 딱 하면 1, 2, 3, 4번 중에 하나가 답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수업 방식은 답이 여러 가지로도 유추될 수 있는 그 공부하는 과정이 중요한 그리고 거기서 또 그런 하나 수업이네요.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 답이잖아요. 다 정답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정말 영어로 만들고 싶어서 더 적극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친구들과 서로 생각도 나눌 수 있고 네.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또 여기서 좀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교과서 진도는 어떻게 나가냐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교과서가 사실 영어 교과서가 보통 7단원에서 8단원으로 이루어지는데 독서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하면 그 단원들을 다 다루는 거는 무리가 있어서 보통 2과 내지는 3과 정도를 교과서에서 포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독서를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능하면 그 단원 중에서 스토리텔링이 있는 부분이나 네. 혹은 이제 유사한 주제가 있는 부분 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조금 관심이 없어 할 수 있는 주제가 나오는 단원들을 이제 빼고 그거를 이제 독서 수업으로 대체를 하고 해서 이제 뭐 그 학습 목표에 도달을 하고자 할 때 그 매개를 교과서가 아닌 이 독서 수업으로 그게 일전에 우리 방송에서 한번 나왔던 건데 그 수학을 예. 가르치는 방법이 좀 독특하고 혁신적인 방법을 썼더니 교수법을 두고 오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 간혹 계셨는데 지금 같은 네. 경우에 교수법을 넘어서서 콘텐츠 자체가 지금 교과서 예. 외적인 거잖아요. 근데 혹시 학부모님들 이렇게 뭐 전화 민원 같은 게 오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제 그 저희는 아직 그런 걸 받아본 적은 없고요. 그것이 이제 요즘에는 교육과정의 재구성, 또 교과서의 재구성에 관해서 꽤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또 권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학습 목표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단원을 공부를 하면서 목표가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외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교과서 본문을 공부하면서도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지만 다른 문화를 이야기하는 글을 읽으면서도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목표에 이르는 매개체가 반드시 교과서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안전교육을 학교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네. 저희가 글을 읽으면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뭐 재난이 되는 그런 영상을 보고 수업에 활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보고 뭐 영어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런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수업에서 다루었다면 그것 역시도 안전교육을 우리가 했다. 안전교육을 하는 학습 목표에 도달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저희가 그 선생님들 사이에서 논의가 됐고 저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다 이해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그 항의가 있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교과서 외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이제 평가에 반영이 되는지 그렇죠. 예, 또 반영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기 초에 저희가 수업 계획과 그다음에 평가 계획을 학생들의 미리 다 고지를 해서 네. 그런 부분에서 무리가 없도록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전용 교실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음악실. 음악 시간은 뭐 이제 맞아요. 풍금이 피아노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갖고 하나 더 있다면 과학실. 그것도 이제 1년에 한 번? 정말 오랜만에 한번 가서 뭐 실험 한번 하는데 그렇게 신기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사실 아까